이병 한동찬, 지금 뭐라는 중인가? 하고 분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에 한동찬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을 재빨리 품에 감추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찍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는 중입니다. 한동찬은 20살이 되자마자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 일을 모색했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군인의 길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체력도 평범했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대 동기들 사이에서 고문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은 곧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가 타 부대원들과 다르게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에 대한 유별난 열정이었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잠시 쉬는 시간에 막사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즐겼지만 한동찬은 주로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군복 바지 주머니에 작은 소설책을 접어넣거나 사물함 깊숙이 역사책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임들은 이 녀석은 어디서 굴러먹던 고문관이냐? 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수록 책 속에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밤에는 독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내무생활 규정에도 소등 후에는 불빛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휴대용 랜턴을 구해 침상 아래에서 몰래 책을 펼쳤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고단함에 지쳐 곤히 잠들었지만 그는 조용히 침낭 속에 웅크려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이병이라는 계급의 무게 쏟아지는 작업과 훈련, 그리고 선임들의 눈치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사소한 행복이자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훈련소가 아닌 책 속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는 몇 번이나 발각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분대장인 곽상준 병장이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범에도 야간 불침번이 소등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침번이 회초리를 바닥에 툭툭 치며 다가가면 모두 긴장했습니다. 한동찬은 등 뒤에 식은땀을 흘리며 랜턴 불빛을 재빨리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 그때는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늘 생각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중생활이 발각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들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에게 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단한 군생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를 빼앗긴다면 자신은 더욱 초라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각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훈련 강도가 높아서 모두가 골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동찬은 습관처럼 침상 아래에서 랜턴을 켜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위기에 몰입한 순간 갑자기 막사 문이 열렸습니다. 보초 근무를 교대하러 들어온 상병이 이불 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상병은 순간 놀라 "야,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막사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깨어나서 그 불빛을 쳐다봤습니다. 책을 펼친 채 얼어붙은 한동찬의 모습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곧 분대장과 선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였나 했더니 밤마다 독서를 했구나." 모두가 비웃거나 혀를 찼습니다.
심지어 저러니 훈련 때마다 뒤처지고 말이지. 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그의 밤 독서 습관은 선임들에게 완전히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벽 막사 내부에서는 책을 압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대장은 당장 조치 대신 일단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동찬은 침울한 마음으로 남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책들이 힘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파문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소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다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대장조차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병이 소등 후에 책을 읽느라 체력 저하가 생겼다면 이것은 근무 태만과 같은 수준이지 않나? 라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대 본부에서도 한번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도 이 사소한 밤 독서가 이렇게까지 번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찬은 자신이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훈련 때마다 체력이 떨어져 뒤처진 적이 많았고, 명령을 잘못 알아들어 엉뚱한 행동을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동기나 선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약간의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역시 고문관답다 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부대 생활은 숫자로 관리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이 주어지긴 해도 그 시간에도 선임들은 주로 체력 단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찬은 그 시간마저도 책에 빠져 지냈습니다. 때때로 같은 내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기들은 내가 그렇게 책을 읽어봤자 군 생활이 바뀌나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책을 통해 다른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외로운 밤에 그는 역사 속 위인전이나 철학 에세이 혹은 소설 속 캐릭터에 자기 자신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야속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 자유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 때문에 막사에서 소등 후 읽던 책은 그에게 필수품이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군대는 단체 생활이므로 사적인 시간을 구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공간이 공동 사용이었습니다. 침상도 삐걱거리면 주변 전우들에게 민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작은 랜턴 불빛에 의존한 독서는 그나마 허락된 유일한 개인적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들키고 말았습니다. 분대장에게 적발된 뒤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발 아닌 고발이 이루어졌고 부대 상부는 이를 규율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곧 군기교육대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그 말에 다른 병사들은 역시 고문과는 다르다 며 수군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부의 반응이 그리 단순치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단호하게 규율 위반은 틀림없지만 내용이 내용인 만큼 잘 판단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찬의 경위서를 읽으며 야간 독서라니 특이하긴 하군 하고 혀를 찼지만 그렇다고 큰 처벌을 내리기엔 어딘가 묘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소등 후에 몰래 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음주나 탈영기도, 불법 물품 소지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지 책을 읽었다 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도 이런 고문관 신병이 있다는 얘기를 진작부터 들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휘관 간담회에서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신병이라는 아이 독서를 좋아한다는데 도대체 뭘 그리 읽었길래 밤새 책장을 넘겼을까? 소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로 세계사나 문학 작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가끔 시집도 발견했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집이라니. 웃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러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도 규율 위반인 건 명백하니 적절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대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어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떻게 징계를 내리는가 가 이 사건의 초점이었습니다. 정식 군기 교육대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근신을 명령할 것인가 혹은 책을 전부 압수해버릴 것인가 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밤 독서 사건이 나중에 크게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그의 동기들은 의외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야, 너는 밤에 책 읽다가 안 졸리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책에서 대체 뭘 배웠길래 훈련 때 그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놀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찬은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넘겼습니다. 이미 평판이 좋지 않았기에 별로 변명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등후 독서 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 규정 위반이었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마저 없으면 군 생활을 어떻게 버티겠느냐 는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중대본부에서 불려갔습니다. 간단한 면담 형식이었습니다.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소등 후에 책을 읽었는가? 훈련에 지장이 생긴 것은 사실인가? 등등. 한동찬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훈련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체력이 부족해 늘 뒤처졌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밤에 몰래 읽었습니다.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규정은 규정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한동찬은 초조했습니다. 군기 교육대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동기들이 처벌받으면 어쩌냐 고 물었을 때도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책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연대급 이상으로까지 보고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대장 측이 이 건을 사단급으로 올려야 할지 여부를 결정 중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연대장이나 그 윗선에서는 이런 사소한 규율 위반 사건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지만 어쩐지 묘하게 흥미를 끄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탈영이나 폭행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내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동찬은 자신도 모르게 부대 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책 읽다가 들킨 고문관, 이병 정도였지만 점차 소문은 확대되었습니다. 시집과 철학책을 동시에 읽었다. 역사책을 밤새 100페이지씩 외웠다. 등등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다른 중대 병사들마저도 그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에게 직접 악의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늘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피했고 군대 조직 안에서 소극적으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일종의 공포와 불안이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포복훈련과 각계전투, 완전군장, 행군 등 강도가 높은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체력이 평범했던 그는 늘 땀 범벅이 된 채 마지막 무리에 끼어 따라갔습니다. 선임들은 책 읽을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달려봐라 면서 빈정거렸지만 정작 그에게 힘을 주는 것도 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책에서 읽었던 문장을 되새기며 내가 이 훈련을 해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실제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과정에서 책 속의 긍정적인 문장이나 주인공들의 용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공상에 빠진 고문관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에 작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연대 인사장교가 와 있었습니다. 인사장교는 짧게 본인 소개를 한 뒤 대뜸 한동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에서 국문학이나 사학을 전공했나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깊게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사장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표정으로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책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했죠? 부대 안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자 그는 부모님이 면회 올 때마다 책을 보내주었고 동기 중에도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종종 빌려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사장교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중대장에게 이 병사의 자대 배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직을 바꿔주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중대장은 그 의견을 살짝 곤란해하면서도 이미 이 친구는 보병으로 배치되었는데 뒤늦게 바꾸기엔 절차가 복잡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연대 인사팀에서 이밤 독서 병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점차 상부로 이어졌습니다. 사단본부의 한 간부가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겨 정말 밤에 책을 읽는다는 그 병사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동찬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실제로 그는 규율을 어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밤에 책을 읽은 결과 체력이 저하되어 훈련에 지장을 준 부분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그를 특이 사례로 여기며 궁금해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부대장 주간 회의에 그가 직접 불려갔습니다. 부대장이 평소에 명쾌하고 단호한 스타일이라는 소문이 돌아 긴장감이 컸습니다. 회의실에는 중대장과 주임원사, 연대 인사장교,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그들 앞에서 경례를 하고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부대장은 곧장 물었습니다. 이병 한동찬 밤에 책을 읽다가 들켰다고 들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는 단호하게 네, 인정합니다.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은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이어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규율까지 어겨가며 봤나? 그 순간 한동찬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창피함도 있었고, 그래도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역사책과 시집, 그리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어서 그 안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부대장은 콧날을 찡그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규율 위반은 분명히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크게 처벌할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찬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규율은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소등 시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주임원사가 거들었습니다. 현재 중대 측에서는 근신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서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니 다만 야간의 소등 후 전등 사용은 분명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다면 근신 처분을 내리고 책은 원칙적으로 압수하되 적절히 대안을 마련해 주자. 낮에 허용된 시간에만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동찬은 근신을 받게 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연대 인사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단 차원에서 병영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장병들의 독서 및 교양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병 한동찬이 그 일에 작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밤독서 사건으로 불리며 규율 위반 사례가 된 인물을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자는 발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처음에 황당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래, 저 친구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열정은 있는 모양이니까 낮 시간에라도 독서 관련 활동을 하게 해서 다른 병사들도 독서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 어떨지. 규율은 규율대로 지키되 그 열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자 주임원사와 중대장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장의 말이 곧 명령이었고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밤독서 고문관이 근신 처분을 받는 동시에 낮 시간에 병영도서관 정리나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상벌이 뒤섞인 기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대장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단 직할부대에 정훈 장교가 방문했습니다. 정훈 장교는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보직이어서 부대 내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어 우리가 오히려 독서 문화를 진작시키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야간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겠지만 그 열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찬은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체력 단련과 훈련은 계속해야 했고 규율 위반에 따른 감점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그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한 주 동안 그는 근신 상태로 지내면서 주간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병영도서관을 찾아가서 책 정리를 도왔습니다. 도서관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부대 지원으로 들어온 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책이 많았고 몇몇은 낙서나 훼손이 심해 읽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분류하고 리스트를 만들며 나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젠가 책 정리 중에 그는 오래된 한국전쟁 회고록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선배 세대 군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투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뇌와 두려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적힌 문장을 하나씩 읽으며 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부대 내에서는 고문관 이병이 요즘 병영도서관에서 뭘 한다더라 는 말이 퍼졌습니다. 동기들이나 선임들은 야, 원래 책 때문에 근심받은 녀석이지만 요즘은 도서관에서 활짝 웃고 다니더라 는 식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도 심심하니 도서관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하며 호기심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대 도서관은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는 기이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한동찬에게 악의적인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임들은 규율을 어긴 녀석을 갑자기 대우해 주는 것 아니냐 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임원사나 중대장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지만 부대장과 정훈장교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굴러가는 모양이군 이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단에서 주최하는 병영 독서 토론회가 기획되었습니다. 정훈장교가 제안했고 부대장 역시 승인했습니다. 사단 예하 여러 부대에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일정한 날에 토론회를 열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장병들이 바쁜 훈련 틈에 책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상부에서 추진력이 강했습니다. 결국 다들 군 명령이니까 일단 해보자 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교양서였고 각 부대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토론에 참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의 대표로는 의외로 한동찬이 추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임원사가 난색을 표했지만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병사가 누굽니까? 라는 정훈장교의 질문에 명백한 대답은 한동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내에서는 또 한 차례 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밤독서 사건으로 근심받은 이병이 사단 독서 토론회 대표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도 열정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병사들의 갈등을 의식해
한동찬은 규율 위반에 따른 벌을 이미 받고 있다. 이제는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의 독서 토론회 활동을 돕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한동찬은 솔직히 내가 과연 다른 부대 장병들과 토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고 체력도 부족해서 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면 내 삶에서 얻는 것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군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론회 준비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정 도서를 읽고 각 장별로 요약을 만들며 다른 병사들과 스터디를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귀찮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재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찬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사단 독서 토론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토론회는 사단본부 내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각 연대별로 선발된 대표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였고 주제도서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우수 참가자 시상식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군 행사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단장은 공식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각 부대 참가자들은 버스나 군용 트럭을 타고 사단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한동찬 역시 소대장과 중대 대표 병사 몇 명과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주말이라 날씨가 맑았고 이동 중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복을 입고 이런 지적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대 병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보제와 현수막 토론 주제판 등이 설치되어 분위기가 제법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대 앞쪽에는 간부석이 마련되었고 주변에서는 사단 정훈부 관계자들이 진행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찰과 자료집을 받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세션으로 나뉘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책의 주요 개념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발제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 부대 병사들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동찬은 처음에 내가 발언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주위에서 내가 독서를 가장 많이 했으니 질문할 게 있으면 해봐. 라고 응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고 책에 나오는 특정 역사적 인물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스스로 준비해온 내용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청중들 중 몇몇은 저 병사가 저렇게나 진지하게 질문을 하다니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간부가 답변을 하며 아주 좋은 관점이다.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발언을 마친 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군대라는 조직에 있으면서 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 열정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소대장도 잘했어. 굳이 큰 상을 받지 않아도 이런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단한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 주위 병사들과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밤독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는 그 이병 맞지 않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심한 조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냐?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뭐냐? 등 호기심 어린 질문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참가자들 간의 토론을 조금 더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나누어 앉아 지정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기도 했고, 어떤 병사는 책 내용을 실제 군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동찬은 책에서 배운 원칙이나 리더십 사례를 우리 작은 분대 단위에서라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토론이 마무리되고 시상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훈 장교가 무대 위에 올라 오늘 총 3부문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발표상, 탁월한 질문상,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병사에게 수여되는 모범 병사상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가 각 부문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주로 상병이나 병장이 수상했고 어느 중사의 발표가 아주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범 병사상 수상자로 호명된 이름이 뜻밖이었습니다. 이병 한동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순간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규율 위반자로 근신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많은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찬은 당연히 자신이 호명될 거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정훈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병 한동찬은 밤독서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출발을 했지만 그 열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이번 독서 토론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병사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돕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사단장이 직접 상장을 건네주면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규율은 잘 지키면서 책을 읽도록 해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발전하기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미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장을 받으며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은 죄책감과 동시에 그래도 인정받는 기분이라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막상 사단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고 주변 간부들도 행사 분위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부대별로 복귀하기 전 중대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축하한다. 물론 내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근신 기간은 그대로 마치도록 해라. 하지만 앞으로는 낮 시간이나 정해진 독서 시간에 마음껏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 말에 그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고문관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은 책을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토론회 이후 부대 내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밤독서 고문관 이병이 상까지 받았다더라. 는 소문이 확산되며 흥미롭게도 주위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병사는 그 녀석 그냥 책 읽는데 미쳐있나 보다 라며 비웃는가 하면 또 다른 병사는 그래도
나름 대단하네. 근신까지 받았으면서 끝까지 포기 안 했잖아. 라고 평했습니다. 그 사이 중대 내 도서관 정리는 꽤 잘 진행되었습니다. 폐기해야 할 책, 복구 가능한 책, 새로 들여올 책 등을 분류하며 작은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1시간씩 함께 책 읽기 코너를 운영했고, 그 시간에는 관심 있는 병사들이 모여 특정 책을 함께 읽고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동찬은 그 시간을 준비하며 군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분대장 곽상준 병장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에게 고문관이라며 차갑게 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둘러보다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야, 뭘 그렇게 정리하는 거냐? 한동찬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중 훼손된 것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장님도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상준 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나도 이번에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어볼까 한다.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으니 사회 준비 좀 해야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분대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새로운 자기계발서 코너를 찾아 권해주며 이 책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대장은 그 책을 받으며 뻣뻣한 말투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대장은 종종 도서관을 들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훈련에서는 엄하게 대했지만 적어도 책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부대는 혹한기 훈련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눈길과 한파 속에서 야외 수경 훈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군인에게 체력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병사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한동찬은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밤독서 사건 이후 체력 단련에 신경을 쓰도록 중대장이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보 때 의무적으로 분대장의 지도로 보강 운동을 했습니다. 한동찬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서서히 버티는 힘이 생기면서 자신이 전보다는 조금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던 날, 그는 눈 덮인 야외 훈련장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각종 전술 훈련을 수행하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모포 위에서 간단히 해결했고 잠깐 방심하면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소등 시간에 들어가야 했지만 혹한기 수경지에서는 지정된 안전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물론 전술적 위장 등을 고려해야 했지만 부대원들이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교범에서 규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몇몇 전우들이 함께 둘러앉아 담요를 덮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서로 등을 맞대며 작은 랜턴을 하나 켜놓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군대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사회에서의 추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 고문관, 너 책 이야기 좀 해봐 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한동찬은 쑥스럽게 웃으면서
며칠 전 읽은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해 인상 깊었던 내용을 간단히 전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저딴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핀잔을 들었을 텐데 의외로 몇몇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오 생각보다 흥미로운데 줄거리 좀 더 알려줘봐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모닥불 둘레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혹한기 추위를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분대장조차도 이렇게 함께 얘기하니까 조금은 분위기가 풀리는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찬은 그 순간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점차 소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웃음만 당했던 시절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끝날 무렵 부대는 전체 장병에게 휴가 계획을 짜도록 안내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 후에 돌아가면 일정 인원에게는 포상휴가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고 체력 향상도나 훈련 태도, 규율 준수 사항 등을 종합해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예상대로 체력이 우수한 상병이나 병장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동찬이 중간 성적을 거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번 훈련에서 성실함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대장은 고문관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농담을 했고 그 말에 주위 동기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결국 포상휴가는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 잠시 연대장 주관으로 간단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병사들이 호명되어 앞으로 나왔고 그중 몇몇은 독서 토론회에서도 함께 활동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연대장은 여러분은 군인으로서 훈련과 정신적 단련을 모두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행사 후 동기들은 텐트를 정리하며 각자 귀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분대장 곽상준이 한동찬을 불렀습니다. 이병 너도 이제 곧 근신이 끝나지 않냐?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규율을 잘 지키면서 독서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 더 단련할 생각입니다. 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전보다 나아진 모습이 보인다. 나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내가 책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 분대에 도움될 때가 있더라. 다음에는 함께 토론이라도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고문관이라는 호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편견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뒤 근신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단장 주관으로 병사들의 역량과 장점을 발굴하는 특별 표창 행사를 기획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단장은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각자 재능을 발휘하고 부대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이 상을 받을 만한 병사가 누굴까? 당연히 전투기술이 뛰어난 병장들이나 부대에서 칭찬받는 모범 선임들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임원사가 슬쩍 제안했습니다. 사단에서 독서 토론회를 주도했던 병사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동찬 이병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혹시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중대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 녀석은 밤독서 사건으로 근심받았던 애잖아. 물론 최근에는 긍정적인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규율 위반 전력이 있으니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주임원사는 그렇긴 해도 이미 독서 토론회에서 사단장 상을 간접적으로 받았고 부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혹한기 훈련에서 나름 선전했으니 이번에 다시 한번 반전 스토리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정말 추천해야 할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주임원사는 사단장 표창이라면 많은 후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른 중대에서도 내로라 하는 병사들을 추천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상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추천만 해보시죠. 그 뒤는 상부가 판단할 일이니까요. 라고 권유했습니다. 결국 중대장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곧 중대장 명의의 추천서가 연대 본부를 거쳐 사단 인사처로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병 한동찬은 규율을 어긴 전력이 있지만 이를 교훈 삼아 병영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했고 본인도 우수한 훈련 태도를 보임. 특별히 장병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됨. 이 문서를 본 인사처 장교들은 참 특이한 이병이 있군 이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중대장도 역시 탈락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어느 날 사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 표창 후보에 한동찬 이병이 선정되었으니 당일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라. 는 지시였습니다. 중대장은 깜짝 놀라며 결국 저 녀석이 진짜 받게 되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상식 당일 아침 중대에서는 대대장 주임원사 그리고 한동찬 이병을 포함한 병사 몇 명이 함께 사단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행사라고 했지만 사단장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으므로 중대장은 한동찬에게 제발 오늘은 실수하지 말고 차분히 행동해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단본부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부대 병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인정을 받은 병사답게 훤칠한 모습이었고 전투에서 특출난 성과를 냈거나 대민 지원에서 모범이 된 사례 등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동찬은 그들 틈에 끼어 있으니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밤에 책 읽다 혼났던 병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는 군악대의 경쾌한 연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 오늘은 여러 분야에서 헌신과 성과를 보여준 장병들을 표창하는 자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사유를 하나씩 언급하며 수상자들을 무대 앞으로 불렀습니다. 전투 유공자부터 각종 기상천외한 발명 사례를 낸 병사까지 다양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병 한동찬이 호명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병 한동찬은 병영 독서 문화 발전과 훈련 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부대전 장병들의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장내는 약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병영 독서 문화 발전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단장은 표창장을 건네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내 이야기를 보고 이상한 친구가 있구나 싶었다. 밤에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근신까지 받았지만 끝내 그것을 장점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상이 너에게 더 나은 군 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 그 말에 그는 정중히 격려를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얀색으로 변할 만큼 긴장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단장 표창을 받게 되다니. 주변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고 중대장과 주임원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는 중대장과 함께 행사장 뒤편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임원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는 내가 고문관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겠는데 물론 아직 군 생활은 남았으니 방심하지 말고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한동찬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몰래 책을 읽다가 들킨 사건이 결국 규율 위반이라는 꼬리표도 붙었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사단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그가 군 생활에서 얻은 새로운 자신감을 상징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조롱 고문관이라는 별명, 그리고 벌점과 근신 처분이 모두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상식 이후 부대에 돌아온 그는 전우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거나 책 몇 권 읽었다고 표창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기들은 대부분 야 대단하다. 너 때문에 부대가 좀 활기차진 건 사실이잖아 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을 찾는 병사 수가 늘었고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중대장도 적당히 분위기를 살려 우리 중대에서 사단장 표창 수상자가 나왔으니 이번 달은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 모두들 각자 취미든 공부든 열심히 해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실 군 생활은 단체 규율이 엄격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열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찬의 사례가 그 점을 잘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한편 중대 내 다른 병사들도 다양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이어트를 결심해 매일 아침 추가로 구보를 했고 어떤 이는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 저녁 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바쁜 훈련과 작업 속에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였지만 모두가 군대에서 허송세월만 보낼 필요는 없다는 의식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변한 인물은 다름 아닌 분대장 곽상준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주임원사를 통해 취업 특강 영상을 구해 병영에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동찬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책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새 가장 열정적으로 자료를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찬은 그런 분위기 변화를 보며 이게 모두 한 번의 작은 계기에서 시작된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밤을 새며 읽던 책들은 규율 위반이라고만 비난받았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책을 볼 수 있으니 체력 관리도 병행할 수 있었고 부대원들과의 교류도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군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근무 작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대 단위로 맡아야 하는 자빌들도 많았습니다. 취사장 배식 지원 화장실 청소,
그 외 각종 네모반 작업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동찬은 표창을 받은 뒤라 해서 면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한다 는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자 모든 일이 조금씩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힘들긴 해도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시간만 죽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생기면 그는 병영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동기들과 함께 간단한 독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머쓱해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을 주고받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개인적으로 읽고 있던 책의 한 구절을 동기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도 군대라는 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옆에 앉은 동기가 그건 그렇다 치고 내 체력은 언제 좋아지냐. 매일 구보해도 늘 힘든데 라며 농담을 했고 다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넓고 군대는 작은 사회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회 안에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억지로 왔지만 이왕 온 김에 버텨보는 등 사람마다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동찬 역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냈고 또래들과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부대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 차원에서 기획한 병영문화의 날이었습니다. 여러 예하 부대가 모여 체육대회, 장기자랑, 학습 발표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만큼은 빡빡한 훈련에서 잠시 벗어나 장병들이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이벤트였습니다. 그 행사 중 열린 독서 부스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교환하거나 책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한동찬은 정훈 장교와 사전에 상의하여 이 부스에서 미니 토크 세션을 열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군대에서 독서를 하며 느낀 점을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부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남는 시간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 부스에서 뭘 하나 하고 호기심에 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찬 이병입니다. 군대에서 독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과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어느 상병이 손을 들어 나는 사회에서 책을 거의 안 읽다가 여기 와서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훈련 때문에 바빠서 꾸준히 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팁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실 규율을 어겨서 밤에 몰래 읽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짧은 시간을 쪼개서 조금씩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이나 15분만이라도 매일 책을 펼치면 어느 순간 한 권을 다 읽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병사는 시 읽기를 좋아한다 라며 직접 좋아하는 시 구절을 낭독했고 또 다른 병사는 군복무가 끝난 뒤 기회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은 공감과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모두가 웃으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정훈 장교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던 병영 문화의 모습이지.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작은 희망을 찾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는 사단장에게 당초 고문관으로 낙인 찍혔던 병사가 여기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고 보고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일상으로 복귀한 부대에서 중대장과 주임원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문화의 날 독서 부스에서 진행한 미니 토크 세션이 꽤 호평이 있었다. 사단장도 보고받은 모양이야. 그 말에 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주임원사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대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고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 셈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중대장은 이제 근신도 끝났고 앞으로 군 생활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다. 남은 복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한 뒤 계속 독서 습관을 유지하면서 체력도 보완하고 가능하다면 부대 내 봉사활동이나 후임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대장은 그 말을 듣고 좋다. 원래 너 때문에 받은 골칫거리 보고서가 한두 장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군. 이라며 농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과거 밤독서 사건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분대장 곽상주는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한동찬에게 내가 나가면 너도 곧 상병병장이 될 텐데 그때는 후임들을 위해 독서 모임을 더 활발하게 해봐라. 괜찮은 문화를 이 부대에 남기고 가야지 않겠냐?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한동찬은 상병 계급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임들이 생겼고 분대장 역할을 보좌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번 실수를 반복하는 고문관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동기들도 그를 책벌레 상병이라고 농담으로 부르며 무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병이 되자마자 중대 내에서 주말 독서 모임을 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후임이나 동기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선정해 읽고 주말마다 30분 정도 짧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군 생활이 빡빡해서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는 후임에게는 부담 갖지 마라. 한 페이지라도 좋아. 라며 가볍게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가 소수였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간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때는 독서 같은 걸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다르구나. 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임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참여자들은 작은 기쁨을 누렸고 생활관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하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밤에 혼자 책을 읽다가 들켜서 혼쭐 나고 근심까지 받았던 인물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부대 독서 모임을 주도하고 있으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이제는 아무 제지 없이 내무실 한쪽에서
스탠드 조명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소등 시간을 준수하면서 전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였습니다. 후임들이 상병님,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책 표지를 보여주며 요즘 한국 문학 소설인데 정말 재미있다. 나중에 내가 흥미 있으면 빌려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녁 후 자신이 무엇을 할지 상상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문학을 전공해 볼까? 혹은 다른 분야를 공부할까? 아니면 독서 습관을 이어가며 직장 생활을 할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군대 생활 덕분에 얻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나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사단에서 또 한 번 행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단 전역 예정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전역 후 사회복귀에 대한 대비를 돕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하고 전역 예정자 간의 정보 교환을 장려하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소대장과 주임원사가 그에게 참여하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여러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부터 면접 전략 창업 사례 분석 등 사회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웠습니다. 강사들은 여러분이 군에서 익힌 리더십과 협동심이 사회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들으며 군 생활에서 힘들었던 기억이 단순히 낭비된 시간은 아니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각 전역 예정자가 짧게 소감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준비한 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이 경험을 토대로 경찰 공무원을 목표로 하겠다 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직접 작은 창업을 꿈꾼다 고 밝혔습니다. 순서가 돌아와 마이크를 받은 한동찬은 저는 군에서 밤에 몰래 책을 읽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부대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독서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참석자는 그 사건 혹시 밤독서 고문관 이야기 맞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귓속말하듯 반응했고 강의장 곳곳에서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일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고 그도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날이 다가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며 그는 생활관과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일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부대원들과 인사할 때 상병님 제대하고도 책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후임도 있었습니다. 분대장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덕분에 독서라는 것도 해봤다. 사회에 나가도 서로 연락하자 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이제는 중사가 된 소대장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남기고 간 독서 모임이 이 부대 전통이 될지 누가 아냐. 사회에서도 잘 지내라. 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마음속으로 모두 고마웠습니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부대 정문을 나섰고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동찬은 전역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문헌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군대에서 쌓인 독서 경험과 도서관 운영 노하우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학점도 꽤 잘 받았습니다. 동아리에서 독서 토론을 진행했을 때 그는 군 시절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군대에서 책 읽다 걸려 혼쭐 났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진짜 군대에서 밤에 책 읽고 근심받은 적이 있다고. 그게 오히려 독서 활동을 활성화한 계기가 되었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더라. 고 답했습니다. 가끔 그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사단장 표창을 받던 날의 사진이나 병영도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지나온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훈련의 고통과 선임들의 잔소리가 함께 떠오르지만 동시에 책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저녁 후로도 그는 부대 선우임들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하면 다 잊힌다. 는 말도 있지만 함께 추위를 견디고 힘든 훈련을 버티면서 작은 웃음을 나누었던 기억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분대장 곽상주는 사회에서도 자주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취업 후에는 책 읽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너 덕분에 독서 습관이 생겼다. 고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대에서 편지가 날아온 것을 받았습니다. 후임들이 주말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가 만든 규칙과 자료들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병님, 아니, 이제 민간인 형님, 저희 모임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군 생활을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동찬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읽던 책이 결국 이렇게까지 이어졌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문관 신병이라는 꼬리표로 시작했던 군 생활이 사단장 표창 수상자라는 반전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국 더 큰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책장에는 군 시절 자신이 읽었던 낡은 소설들과 새로운 전공서가 함께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를 하나씩 훑어보며 지난날 밤 랜턴 불빛에 의지해 읽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군 규율을 어겨가며 책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 시절의 열정과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혹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고 동료들과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밤 독서 고문관 시절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말 밤마다 전우들 몰래 독서하던 고문관 신병이 결국 사단장 표창을 받고 부대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 그는 그 사실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또 다른 책장을 펼쳐갈 준비를 마쳤습니다.